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공지. 이 영상은 2021학년도 원격 수업을 위해 제작한 영상물로 학생들도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앞으로 1년 동안 국어비 과목을 함께 공부해 나갈 선생님입니다. 국어비 시간,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알려줬었는데 여러분 책상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나요? 맞습니다. 국어 2-1 푸르딩딩한 교과서 꼭 꺼내줘야 되고요. 온라인 수업이든 등교 수업이든 이 교과서를 무기처럼 꼭 챙겨 갖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되죠?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을 정리할 필기구도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이 시험 범위가 되고 또 수행평가의 기본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필기구 챙겨서 수업 내용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과목, 교사, 배우는 단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무슨 시간? 국어 시간. 국어 중에서도 무슨 시간? 일주일에 딱 1시간 있는 아주 소중한 국어 비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 비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누구? 선생님의 이름은 박진영 아니고, 홍진영 아니고, 유진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있는 자리는 1층, 제일 큰 교무실 1층에 선생님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혹시 프린트물을 받거나 질문이 있는 학생은 1층 교무부, 제일 큰 교무실로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 B 시간에는 무슨 내용을 배우나요? 배우는 단어는요. 한 단원이에요. 대단원 3, 즐거운 언어생활. 단원명부터가 참 즐거워 보입니다. 즐거운 언어생활 중에 담화의 개념과 특성, 정확한 발음과 표기, 이 두 가지의 중단원을 배워 나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1학년도 2학년 1학기 국어과 평가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평가 계획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꽤 많을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험 보는 거, 기말고사 당연히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행평가, 세 가지의 수행평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어 B 시간에 해나갈 수행평가는 바로 담화 시나리오 쓰기입니다. 시나리오 쓰기? 우리가 드라마 대본을 쓰나? 네, 맞아요. 비슷한 형식의 글을 써 나갈 텐데요. 근데 앞에 붙어 있는 담화는 뭘까요? 담화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담화 시나리오를 제대로 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먼저 배워나갈 국어비의 내용이 바로 담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어비 시간에 열심히 정리를 하면서 수업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행평가가 될 거예요. 평가 비율 보시면 1학기 국어의 전체 비율을 100%라고 봤을 때 그 중에 10%를 차지하는 게 담화 시나리오 쓰기예요. 그렇게 적지 않은 비율이니까 성실하게 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 타고난 문학적인 천재성 이런 거 아니거든요. 성실하게 선생님이 요구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해서 글을 썼느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단계, 연습 단계에 있는 학생답게 성실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국어비 수업에 대한 안내였고요. 이제 본격적인 수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교과서 펼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2학년 국어비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대단원 3단원, 즐거운 언어생활 중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이해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화가 뭐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말씀 담자에 말씀 화자, 듣는 이가 있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의 단위를 담아라고 합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대화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은 재밌게 봤나요? 네, 한국인들이 즐겨 쓰는 우리 밥 한 번 먹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지고대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 상황 속에서, 흐름 속에서,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진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영상이었죠. 이 영상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오늘 배운 내용 다 배웠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교과서에 차근차근 정리해두면 머리에 쏙쏙 박히겠죠. 교과서를 통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16쪽, 117쪽을 펼쳐주세요. 중단원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이 단원의 학습 목표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 단원 끝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할까요? 바로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생각 깨우기부터 해볼까요? 116쪽에 나와 있는 상황을 통해 우리 잠들어 있는 머리 좀 깨워보도록 할게요. 두 아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노란 모자를 쓴 남학생이 너 은행이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질문하니까 꼬마가 그럼요, 알아요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상황에서 이 꼬마 아이의 대답은 적절한 걸까요? 노노, 그렇지 않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왜 적절하지 않을까요? 네, 그 이유는 노란 모자 아이는 학생은 진짜로 은행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은행이 어디 있는지의 정보를 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탕 물고 있는 꼬마 아이는 은행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나요? 네, 은행이 어디 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게 많다, 나 알고 있다 라는 자랑만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보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담화 장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11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지. 자, 일기예보를 보고 농부님과 아이가 비가 오려나? 라는 똑같은 5글자 말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게 되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나 봅시다. 먼저 농부님 밭을 보세요. 가뭄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 농부님의 비가 오려나는 제발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가 와서 죽어가는 농작물 좀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 심리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의 비가 오려나는 아이는 이 딸기우유까지 알차게 소풍짐을 쟁여놓은 상태거든요.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오면 폭망인데 나 소풍 가야 되는데 라는 걱정의 마음을 담고 있죠. 이렇게 똑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교과서를 118, 119쪽으로 넘겨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 담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담화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18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담화 장면부터 볼까요? 네, 두 학생의 대화예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성현아, 같이 시험 공부하자. 그래, 유미야. 도서관 어때? 자, 이 대화, 이 담화, 참여자 2명이죠. 누구랑 누구죠? 네, 바로 유미와 성현이가 담화 참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담화가 이루어지는 때,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 유미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시계를 보니까 학교 끝난 때 방과후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담화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림 속에 답이 있죠? 어딘가요? 네, 교실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엔 동그라미 2번 문제 풀어볼까요? 담화의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성현이의 도서관 어때?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쉽죠? 우리 스터디 카페 말고 맥도날드 말고 어디에 가자? 도서관에 가자. 같이 시험 공부할 장소로 도서관이 어떤지를 유미에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의 말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담화가 뭔지 그리고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뭐 말하는 이, 듣는 이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는 119쪽으로 넘어와 봅시다. 두 가지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장면 속에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달라지면 똑같은 말도 또 어떤 다른 의미를 담게 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가와 나 상황에서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가에선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죠? 네, 바로 식당 주인, 종업원이 말을 하고 있고, 그럼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식당 손님. 반면에 나에서는 이 같은 말을 누가 하고 있죠? 치과 의사가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드러누워 있는 치과 환자예요. 자, 그러면 밑에 내려와 동그라미 2번.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달라질 때 이 말, 같은 말의 의미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해보면, 자, 가에서는 네, 이거는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는 말이 백종원 선생님 마인드예요. 네, 음식 맛 괜찮았어요? 서비스 괜찮았어요? 네, 손님의 만족도를 테스트하는 질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네, 반면에 나에서는 네, 의사 선생님이 자기 치료가 잘 됐는지 치아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있는 질문이다 라고 의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9쪽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와서 가와 나중에 다음 대답들은 어느 쪽에 어울리는 대답일까요? 자, 먼저 기억, 이가 좀 시렸어요. 네, 이거 굉장히 의학적인 신체학적인 대답이죠. 네, 어느 쪽에 어울릴까요? 식당, 치과, 어디에 어울릴까? 그렇죠. 치과에서 어울리는 대답. 네, 반면에 니은, 음식이 너무 짰어요. 네, 이거는 음식에 대한 맛평가니까 네, 식당, 치과 중에 식당, 가에 어울리는 대답이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달라지면 담화의 의미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네, 질문에 답변해야 출석 인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출석 체크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